뒤주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손바닥이 나무를 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강했고 다음에는 덜했고 그 다음에는 더 덜했습니다. 창경궁 희령전 마당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모두가 듣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살의 세손은 기둥 뒤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들렸습니다. 두드리는 소리 사이사이로 숨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손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손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막아도 들렸습니다. 벼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는 손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멈춘 것은 8일 후였습니다. 그런데 세손에게는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오래, 밤마다, 고요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 혼자 있을 때마다, 못이 박힌 나무를 두드리는 손바닥 소리, 세손은 그 소리를 14년 동안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뚜껑이 닫히기 직전, 못질이 끝난 직후 마당 한쪽에 서 있던 한 여인의 어깨. 그 어깨에서 아주 작은 것이 내려앉는 순간, 그것을 본 것은 세손뿐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어깨는 내려앉았습니다. 안도. 11살의 세손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나이에는 정확한 이름을 몰랐습니다. 14해가 지난 뒤에야 왕이 되어 그 여인의 이름 앞에 서야 그는 그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뒤주 소리가 멈췄습니다. 1762년 봄이 오기 전부터 동궁 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세손은 그것을 냄새로 먼저 알았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처소에서 내관들이 걸어 나올 때마다 그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져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사람들, 물음을 받으면 대답하기 전에 한 박자 뜸을 들이는 사람들, 그 한 박자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세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그에 들어 영조에게 3번 불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정월이었습니다. 세자는 편전에서 2시즌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세자의 소매 안쪽이 젖어 있었습니다. 식은 땀이었습니다. 세손은 그것을 봤습니다.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2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불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자가 직접 영조를 찾아갔습니다. 한 시즌이 채 안 되어 돌아왔을 때 세자는 문을 열지 않고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3월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후 세손은 처음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영조는 어떻게 알았는가? 세손의 나이 11살. 아직 글씨를 배우고 있었고 무릎이 어른의 무릎 높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궁궐이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이는 층과 밤에 움직이는 층,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 그 2층 사이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손은 동궁 별감 하나가 낙선당 쪽으로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선당, 숙의 문씨의 처소, 별감의 이름은 막동이었습니다. 동궁 마당 청소를 맡은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세손은 그 별감이 낙선당 처소의 쪽문 앞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볼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쪽문이 열렸습니다. 그 별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손은 그것을 기억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시각, 같은 별감, 같은 쪽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세자가 처소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손은 그것을 나중에 내관에게서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 앞에서 말을 조심하지 않을 때 아이는 많은 것을 듣습니다. 별감, 막동, 낙선당, 수계의 문씨, 영조의 귀, 선들이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또렷하게. 어느 날 저물녘 세손은 막동이 낙선당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별감의 소매 안쪽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접힌 종이. 막동은 동궁 후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낡은 항아리 하나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막동은 그 항아리 밑에 종이를 넣었습니다. 세손은 기둥 뒤에 붙어 그것을 봤습니다. 막동이 돌아선 직후였습니다. 항아리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관의 옷에는 상의원의 표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상의원이라면 세자 처소가 아니라 대전 쪽 소속이었습니다. 그 내관이 항아리 밑에 종이를 꺼냈습니다. 대전 내관이 동궁 별감에게서 받는 종이. 세손의 등 뒤에서 해가 기울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자가 하지 않은 일들이 세자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손은 아버지가 그날 처소를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귀에는 세자가 그날 밤 북쪽 어딘가에서 수상한 인물을 만났다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거짓이 사실처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세손은 그날 밤 아버지의 처소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 안에서 사도세자가 홀로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아버지의 등. 세손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억하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손이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낙선당에서 문성국으로, 문성국에서 문씨로, 문씨에서 영조로 가는 그 경로. 바깥에 또 다른 경로가 있었습니다. 동궁 처소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이야기들이 영조에게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문성국의 손을 거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너무 내밀했습니다. 낙선당 안에는 세손이 아직 모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날 세손은 처음으로 뒤주 소리 이외의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해 여름이 왔습니다. 세손은 버텼습니다. 버틴다는 것의 의미를 그 나이의 아이가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않는 것,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하는 것, 두려워도 두렵지 않은 얼굴을 짓는 것. 궁궐은 그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낙선당의 불빛은 밤마다 켜졌습니다. 세손은 그 불빛을 봤습니다. 자신의 처소 창호지 너머로 먼 거리지만 보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 무언가를 쓰고 있는 불빛. 세손은 그것이 다음날 아버지에 대해 영조에게 닿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8월이 되었을 때
낙선당 인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경궁 낙선당 서쪽 행각이 타들어갔고 연기가 후원까지 밀려왔습니다. 세손은 그 연기를 코로 맡았습니다. 불은 한 시즌이 안 되어 잡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영조의 귀에는 다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낙선당 화재는 세자가 처소의 출입을 허락받지 않은 물의 배를 끌어들인 탓이다. 세자가 밤새 그 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모종의 논의가 있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세손은 그날 밤 세자가 동궁 자신의 처소에서 혜경궁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아버지가 화재 연기를 맡으며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이미 영조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세자는 편전에서 크게 꾸중을 들었고 세손은 아버지가 그날 저녁 저승전 앞마당에서 우물을 바라보는 것을 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한 발짝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세손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우물 난간을 잡았다가 천천히 놓였습니다. 세자가 돌아섰을 때 세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세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난간을 잡았다가 놓이는 아버지의 손이 보였습니다. 세손은 일어나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낙선당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을 꺼버릴 수 있다면, 저 방에 들어가 그 여인이 쓰는 것들을 빼앗을 수 있다면. 세손은 11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알았습니다. 다만 기억하는 것만이 자신에게 남겨진 몫이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세손은 사람들의 시선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때 눈이 어디를 피하는지, 보고를 올릴 때 무엇을 빠뜨리는지, 낙선당과 연결된 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세손이 찾고 있던 그 두 번째 눈의 흔적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동궁 처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람,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시선이 한 번, 딱 한 번 낙선당 방향을 향했습니다. 0.5초였습니다. 그러나 세손은 그 0.5초를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1762년의 봄이. 세손은 그 봄이 무엇을 가져올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어딘가에서 뚜껑이 하나씩 닫혀가고 있다는 것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그것을 막을 방법을 세손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날은 윤달이 긴 5월이었습니다. 영조가 칙명을 내렸습니다. 세자를 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궐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손은 그 말을 내관에게서 들었는데 내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손의 얼굴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세손은 할바마마를 찾아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닥에 댔습니다. 영조는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세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다시 명했습니다. 세손은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손이 그날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폐세자가 되었고 뒤주가 마당에 놓였습니다. 뚜껑이 내려앉기 전의 마당.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뒤주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등.
그 등이 사라졌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손바닥이 나무를 치는 소리.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새손은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끝까지.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 새손은 마당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문씨가 서 있었습니다. 처마 아래 시녀 하나를 대동하고 후궁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새손은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 비슷한 것이 깔려 있었지만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새손은 알았습니다. 진짜 슬픔은 눈이 아닌 어딘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문씨의 눈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뒤주 쪽을 향했습니다. 새손은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뒤주에서 못 박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날 때 문씨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긴장이 풀리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안도. 새손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못질이 끝나고 잠시 후 문씨가 시녀에게 시선을 줬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시녀가 그 눈빛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매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새손은 숨을 참았습니다. 시녀는 뒤주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그 손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새손에게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녀가 뒤주 옆에 쪼그리고 앉더니 뒤주 아래 틈새로 그것을 밀어 넣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된 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느렸습니다. 더 약했습니다. 새손은 그 차이를 들었습니다. 시녀가 일어섰습니다. 문씨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문씨의 눈이 잠깐 그 시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문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부터 그쪽을 본 적이 없다는 듯이. 새손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날 시녀가 뒤주 안으로 밀어 넣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뒤주 안을 더 빠르게 채우는 것, 더 빠르게 숨을 막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새손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문씨는 단순히 방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새손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군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 오늘 이 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이 모하변은 영조의 즉흥적인 결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이미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자가 있었습니다. 그 설계자가 문씨 위에 있었습니다. 11살의 새손은 그날 마음 안에 무언가를 닫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딸깍 하는 것도 없이. 그러나 그것은 닫혔습니다. 뒤주 뚜껑처럼, 못이 박힌 것처럼.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뒤주 옆에서 본 것이 14년 후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1776년 3월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즉 이식이 치러졌습니다. 정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24.
14년이 지났습니다. 그 14년 동안 그는 잊은 것이 없었습니다. 잊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즉위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정조는 내관 하나를 불렀습니다. 직함도 없는 내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물.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신뢰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임봉이었습니다. 1762년부터 현재까지 낙선당과 연결된 모든 사람의 행적을 정리하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임봉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정조는 그 14년 동안 나름의 방식으로 기억을 쌓아왔습니다.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차마 확인할 수 없었던 것. 그것들이 이제 확인될 차례였습니다. 임봉이 가져온 것은 열흘 후였습니다. 접힌 종이 여러 장. 정조는 혼자 밤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첫 번째, 낙선당 화재. 문성국이 동궁 별감 막동을 시켜 불씨를 옮겼습니다. 화재 이후 사도세자의 잘못으로 보고를 조작했습니다. 그 보고가 영조에게 들어가기 전에 대전 내관을 통해 부풀려졌습니다. 두 번째, 사도세자의 자살 시도. 세자가 우물 가까이 갔던 그날 직전에 영조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 꾸중의 재료가 된 보고는 문씨가 올린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야밤에 무당을 불러 굿을 벌였다는 내용.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그날 뒤주 옆의 시녀. 정조는 그 부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임봉의 기록에는 그 시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시녀는 이모화변 이후 낙선당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병으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화변이 있고 나서 열흘 만이었습니다. 빠른 죽음이었습니다. 정조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모화변 직전의 결정적인 보고. 정조는 그 이름을 임봉의 기록에서 찾았습니다. 김상로, 영의정을 지낸 노론의 거물.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모화변 직전에 영조에게 올린 밀계가 있었고 그것이 문씨의 보고들과 결합하여 영조의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정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문씨는 단독이 아니었습니다. 그 큰 흐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은 하나의 부품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작동한 부품. 그리고 정조가 오래 고민하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손 시절 그 0.5초. 낙선당 방향을 향하던 시선. 그것이 누구의 시선이었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임봉의 기록 안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 이름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 기록 안에만 있을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조는 3일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힌다면 조정은 뒤집힐 것입니다. 선왕의 결정이 흔들릴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개는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밤마다 뒤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세손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것. 그것이 정조를 3일 동안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3일 후 정조는 임봉을 불렀습니다. 접힌 종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즉위 20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조는 편전에서 대신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문 씨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수의 문 씨의 자위를 삭탈한다. 사가로 내친다. 문성국은 노비로 삼는다. 대신들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 마침내 왔다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정조는 각자의 얼굴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상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문 씨를 더 빨리 처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소들이 너무 일치했습니다. 수십 명이 따로 올렸는데 거의 같은 논리, 같은 문장 구조,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손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둘, 낙선당 화재 경위를 더 깊이 조사하려 하자 관련 기록 일부가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있어야 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삭제였습니다. 오래전에 누군가가 지운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그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문 씨를 빨리 죽이고 화재 기록을 덮고 마무리 짓는다. 그 구도 안에서 정조가 분노한 채로 움직이는 것을 어떤 세력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복수에 집중하는 동안 더 위에 있는 무언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정조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생각했습니다. 뒤주 뚜껑이 닫히기 전에 새 손을 찾던 그 눈. 아버지는 그때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왕조의 정치 질서가 바로잡히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아들이 살아남기를 원했겠습니까? 뒤주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그 소리가. 정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불렀습니다. 문시건 외의 나머지는 기록을 봉인하라. 임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빈칸은 그대로 두어라. 봉인하되 없애지는 마라. 임봉이 나갔습니다. 그 봉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열 수 없는 기록. 그러나 언젠가 더 나중의 시간이 열 수 있는 기록. 그가 기억한 것들, 그가 본 것들, 그가 끝내 세상에 내놓지 못한 것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5월에 장문의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문 씨의 죄상을 낱낱이 포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조는 그것을 직접 썼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밤에 혼자. 교지를 다 쓰고 붓을 내려놓을 때 정조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정조는 그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손을 소매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될 수 있는지, 복수를 완성하고 나서 뒤주 소리가 정말로 멈출 것인지, 정조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야 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8월 10일이었습니다. 영조의 국상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조는 기다렸습니다. 복수는 국상 중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뒤주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조정의 대신이 전원 찬성하는 가운데 사약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약은 도성 밖 문 씨가 머물던 사가로 전달되었습니다. 정조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편전에 앉아서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임봉이 들어왔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문 씨가 사약을 받았사옵니다. 정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봉이 나갔습니다. 정조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8월의 오후 햇살이 먼지 낀 창호지를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 위에 기울어진 사각형 하나를 그렸다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조는 그것을 봤습니다. 오래. 그 빛이 바닥을 지나 벽으로 옮겨갈 때까지 고요했습니다. 뒤주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4년 만이었습니다. 정조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는데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정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알고서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한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다짐에 대한 완수. 두 딸만큼은 살렸습니다. 화령옹주와 화일옹주. 대신들이 아무리 자기 삭탈을 요구해도 정조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강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조는 글을 썼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글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잊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간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그러나 끝까지 가고 나서 남는 것이 무엇인지는 나는 아직 모른다.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봉인한 기록들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빈칸들은 그 빈칸인 채로 남았습니다.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이모화변의 원인을 연구할 때 여전히 그 빈칸들과 마주칩니다. 왜 그 기록이 없는지, 누가 지웠는지,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승정원 일기에서 사라진 그 몇 개의 날짜들, 그 빈칸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11살의 새손이 기둥 뒤에서 들은 그 소리가 24세 왕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소리가 그를 14년 동안 살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멈추던 날 그는 창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창경궁 그 마당은 지금도 있습니다. 뒤주는 이미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거기 서면 아직도 무언가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못 소리 같은 것이. 히든조선 역사 팩션 시리즈. 이 작품은 실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한 픽션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재구성이 혼합되어 있음을 밝힙니다.